마음챙김 명상.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 자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없다. 존 카비친.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류시환님이 엮은 마음챙김의 시를 가져왔어요.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요. 제가 학창시절엔 미술관이나 전시관에 다녀와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숙제를 위해 미술관에 가면 저는 솔직히 감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그림은 어떻게 봐야 하지? 무엇을 느껴야 하지? 잘 모르겠다라고요. 선생님은 잘 알려주지도 않고 숙제를 내주신다고 투덜거리면서요. 그런데 여러 번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좋았어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높은 천정과 은은한 조명 아래 절제된 공기와 기운,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작품 앞에 서 있는 내가 좋았던 거죠. 흔히들 똥폼 잡기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그 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림을 해석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였어요. 어떤 작품 앞에 서면 멍하다가도 어떤 작품 앞에 서면은 응? 이라며 뭔가 느껴보려고 하면서요. 작가가 의도한 마음을 똑같이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만의 해석으로 심쿵하면 그걸로 되었다고요. 류시환님의 마음챙김의 시를 만난 건 큰아이 침대였어요. 침대 머리맡에 항상 놓여있던 시집. 생일날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해요. 어느 날 큰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청소를 멈추고 책을 펼쳤을 때 처음 만난 시가 일요일의 심장이게였어요. 첫 문장이 고마워 내 심장이었죠. 미술관의 작품 앞에서 심쿵했던 것처럼 고마워 내 심장이란 문장이 그날은 저에게 다가왔어요. 류시환님은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마음챙김의 소중한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존 카비치는 마음챙김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미약한 숨소리일 뿐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시인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묻는다고 하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최우선의 감정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고 사랑하는 마음이 애증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후회로도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마음이 용서로 이어지죠. 그래서 류시환님은 누구나 저마다의 시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생의 뒤편 어딘가에 적어놓고 온 시, 현실을 살아가느라 잊어버린 순수의 시가 말이죠. 예이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여러 현을 가진 악기와 같으며 그중 몇 줄은 일상생활의 좁은 간신사들에 의해 소리를 내지만 나머지 현들은 사용되지 않고 잊혀진 채로 있다고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르시아님의 마음 챙김의 시는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었던 잠언 시집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의 치유 시집에 이어서 세 번째 책으로 삶의 문의를 담은 72편의 시가 소개됩니다. 이 시인들은 국적도 직업도 시대도 다양합니다. 멕시코의 복화술사 파블로 네루다와 같은 노벨 문학 수상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신세대 시인들까지 소개된 시를 읽다 보면 어느 시대의 시인이 쓴 글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시대는 달라도 시를 읽고 공감하는 건 읽는 사람들 각자의 몫이니까요. 르시아님은 책 말미에 봄이 벚꽃에게 하는 것을 너에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독자가 시를 읽을 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를 읽기 위해 반드시 문학 전공자일 필요는 없다고, 시를 읽을 때 어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는 오히려 그런 엘리트주의를 배격한다고요. 미국 시인 빌리 콜린스는 이렇게 말하죠. 애매모호함의 대명사처럼 오해되지만 시는 사실 더없이 명료하게 가슴에 다가간다.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가 있고 문학적 실험을 추구하는 시가 있다. 물론 그 두 가지 조화를 이룬 시도 있지만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는 시는 확실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이다. 삶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읽는 시가 그런 시들이다. 오늘은 시집 중에서 제게 말을 걸어온 시 6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시를 듣기 전에 지금 들려드리는 문구를 듣고 나서 나는 어떤지 한번 내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일요일의 심장에게. 고마워 내 심장. 투덜거리지도 않고 소란 피우지도 않으며 타고난 근면함에 대해 어떤 칭찬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서 너는 1분에 70번의 공덕을 쌓고 있지. 너의 모든 수칙과 이하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라고 열린 바다로 조각배를 밀어보내는 것과 같지. 고마워 내 심장.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어서 꿈에서조차 독립된 존재로. 너는 계속 확인해 주지. 내가 꿈속으로 영영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날개가 필요 없는 마지막 비상 때까지는. 고마워 내 심장. 나를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어서. 비록 오늘은 일요일,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지만 내 갈비뼈 바로 아래에서는 영원한 휴식 전의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인생의 흉터들.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이 몹시 경멸하는 남자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낯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당신 마음속에 불쾌감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괴롭히다 사라지는 병 같은 것. 모든 인생이 이 법칙을 증명한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상처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것.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사랑은 나무마다 다 자라지는 않는다. 진실한 가슴이라고 해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듯 무덤을 가로지는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엘라 휠러 윌콕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스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마야 안젤루. 너를 안아도 될까? 너를 안아도 될까? 네가 다 자라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네가 언제나 알 수 있게. 너의 신발끈을 한 번 더 내가 묶게 해줘. 언젠가는 너 스스로 묶겠지? 그리고 네가 이 시기를 회상할 때 내가 보여준 사랑을 떠올리길. 네가 옷을 입는 걸 도와줘도 될까? 내가 너의 고기를 잘라줘도 될까? 네가 탄 수레를 끌어도 될까? 내가 선물을 골라줘도 될까? 어느 날 네가 나를 보살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널 보살피게 해줘.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 오늘 밤 내가 너의 머리를 감겨줘도 될까? 욕조에 장난감을 넣어도 될까? 너의 작은 10개 발가락을 세는 걸 도와줘도 될까? 너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기 전에
네가 야구팀에 들어가기 전에 너에게 한 번 더 공을 던져줘도 될까? 그리고 한 번 더 너의 곁에 서도 될까? 네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우주선을 타자. 주르라는 행성까지. 골판지로 만든 우리의 로켓이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을 때까지. 네가 산을 오르는 걸 도와주게 해줘. 등산하기에는 네가 아직 너무 작을 동안만. 너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게 해줘. 네가 어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 나는 그날이 올 걸 안다. 네가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할 날이. 네가 기억할까? 내 어깨에 목말 탔던 걸. 우리가 던진 모든 공들을. 그러니까 내가 널 안아도 될까? 언젠가 너는 혼자 걷겠지. 나는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 네가 다 잘할 때까지. 브래드 앤더슨. 그녀는 내려놓았다. 그녀는 내려놓았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내려놓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판단을 내려놓았다. 머리 주위에 무리지어 모여드는 선택들의 합류 지점을 내려놓았다. 자신 안의 망설임 위원회를 내려놓았다. 모든 옳아 보이는 이유들을 내려놓았다.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머뭇거림 없이 걱정 없이 내려놓았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읽지도 않았다. 경전을 찾아 읽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놓았다. 자신을 주저하게 하는 기억들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았다. 계획 세우는 일과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계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일기를 쓰지도 않았다. 일정표에 예정일을 적어 놓지도 않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았다. 내려놓기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하거나 오늘의 운세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놓았다. 내려놓아야 할지 분석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다. 5단계 영적 치료 과정을 수료하지도 않았다. 기도문이나 만트라를 외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박수도 축하도 없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지 않았다. 누구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그녀는 그저 내려놓았다. 아무 노력도 없었다. 아무 몸부림도 없었다. 그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것일 뿐이었고 단지 그러할 뿐. 내려놓음의 공간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겼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영원히 빛났다. 세파이어 로즈.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영리하고 당신보다 더 날씬하고 당신보다 더 멋있고 당신보다 더 빠르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창조적이며 당신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당신과 나란히 걸어가기를 원한다. 당신이라는 존재에 경이로워하고 당신의 재능에 놀라워하며 사랑과 빛 속에서만 당신을 바라보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비쳐나오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리고 당신 또한 나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를 나는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니까. 전에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당신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나는 이제 당신보다 더 빛나고자 하는 옷을 문 앞에 벗어놓는다. 그것은 나 스스로 만든 무겁고 불필요한 짐이었다. 당신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해 주겠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안다. 당신이 그렇게 하리라는 걸. 케이티 스티븐슨 워스. 어떠셨어요? 제게 말을 걸어온 시였는데요. 시를 읽고 나서 보니 제 마음이 그래서인지 조금 차분해지는 내용이 많았죠. 내 마음을 챙기고 싶을 때, 토닥토닥 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도 마음 챙김의 시를 펼쳐보세요. 책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네요. 책 표지 뒤편에 있는 김혜자 배우님의 추천 글로 마무리합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몸이 아플 때 늘 내 곁을 지켜줍니다. 삶이 절망적일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잊지 않고 나를 만나러 와줍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내 삶과 함께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도 그 친구와 자주 연락하세요. 이 시집의 시들이 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일요일의 심장에게. 고마워 내 심장. 투덜거리지도 않고 소란 피우지도 않으며 타고난 근면함에 대해 어떤 칭찬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서 너는 1분에 70번의 공덕을 쌓고 있지. 너의 모든 수칙과 이하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라고 열린 바다로 조각배를 밀어 보내는 것과 같지. 고마워 내 심장.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어서 꿈에서조차 독립된 존재로. 너는 계속 확인해 주지. 내가 꿈속으로 영영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날개가 필요 없는 마지막 비상 때까지는. 고마워 내 심장. 나를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어서. 비록 오늘은 일요일,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지만 내 갈비뼈 바로 아래에서는 영원한 휴식 전의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인생의 흉터들.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이 몹시 경멸하는 남자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낯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당신 마음속에 불쾌감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괴롭히다 사라지는 병 같은 것. 모든 인생이 이 법칙을 증명한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상처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것.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사랑은 나무마다 다 자라지는 않는다. 진실한 가슴이라고 해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듯 무덤을 가로지는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엘라 휠러 윌콕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스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대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마야 안젤루. 너를 안아도 될까? 너를 안아도 될까? 네가 다 자라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네가 언제나 알 수 있게. 너의 신발끈을 한 번 더 내가 묶게 해줘. 언젠가는 너 스스로 묶겠지? 그리고 네가 이 시기를 회상할 때 내가 보여준 사랑을 떠올리길. 네가 옷을 입는 걸 도와줘도 될까? 내가 너의 고기를 잘라줘도 될까? 네가 탄 수레를 끌어도 될까? 내가 선물을 골라줘도 될까? 어느 날
네가 나를 보살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널 보살피게 해줘.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 오늘 밤 내가 너의 머리를 감겨줘도 될까? 욕조에 장난감을 넣어도 될까? 너의 작은 10개 발가락을 세는 걸 도와줘도 될까? 너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 전에, 네가 야구팀에 들어가기 전에 너에게 한 번 더 공을 던져줘도 될까? 그리고 한 번 더 너의 곁에 서도 될까? 네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우주선을 타자. 주르라는 행성까지. 골판지로 만든 우리의 로켓이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을 때까지. 네가 산을 오르는 걸 도와주게 해줘. 등산하기에는 네가 아직 너무 작을 동안만. 너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게 해줘. 네가 어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 나는 그날이 올 걸 안다. 네가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할 날이. 네가 기억할까? 내 어깨에 목말 탔던 걸. 우리가 던진 모든 공들을. 그러니까 내가 널 안아도 될까? 언젠가 너는 혼자 걷겠지. 나는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 네가 다 잘할 때까지. 브래드 앤더슨. 그녀는 내려놓았다. 그녀는 내려놓았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내려놓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판단을 내려놓았다. 머리 주위에 무리지어 모여드는 선택들의 합류 지점을 내려놓았다. 자신 안의 망설임 위원회를 내려놓았다. 모든 옳아 보이는 이유들을 내려놓았다.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머뭇거림 없이 걱정 없이 내려놓았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읽지도 않았다. 경전을 찾아 읽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놓았다. 자신을 주저하게 하는 기억들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았다. 계획 세우는 일과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계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일기를 쓰지도 않았다. 일정표에 예정일을 적어 놓지도 않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았다. 내려놓기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하거나 오늘의 운세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놓았다. 내려놓아야 할지 분석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다. 5단계 영적 치료 과정을 수료하지도 않았다. 기도문이나 만트라를 외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박수도 축하도 없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지 않았다. 누구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그녀는 그저 내려놓았다. 아무 노력도 없었다. 아무 몸부림도 없었다. 그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것일 뿐이었고 단지 그러할 뿐. 내려놓음의 공간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겼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영원히 빛났다. 세파이어 로즈.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영리하고, 당신보다 더 날씬하고, 당신보다 더 멋있고, 당신보다 더 빠르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창조적이며 당신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당신과 나란히 걸어가기를 원한다. 당신이라는 존재에 경이로워하고 당신의 재능에 놀라워하며 사랑과 빛 속에서만 당신을 바라보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비쳐나오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리고 당신 또한 나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를 나는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니까. 전에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당신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나는 이제 당신보다 더 빛나고자 하는 옷을 문 앞에 벗어놓는다. 그것은 나 스스로 만든 무겁고 불필요한 짐이었다. 당신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해 주겠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안다. 당신이 그렇게 하리라는 걸. 케이티 스티븐슨 워스.